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워리 비해피 황준영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도 돈워리 비해피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주시장 많이 불안하셨죠. 근데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돈워리 비해피였습니다. 적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시장에서 제가 이제 약 14년 차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정말 8시간씩 꼬박꼬박 이 시장을 봐하다 보니까 본능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딱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제가 존중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륜을 중시 여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륜과 경륜입니다. 제가 이 연륜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경륜,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경험과 주식에 대한 오랫동안 봐왔던 이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도 방송 직전에 회사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다르게 또 잘 못 나가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의 면면이 살펴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듣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것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체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또 굉장히 핫한 기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위기일 때 회사가 정비가 됩니다. 어떻게 회사가 정비가 되느냐? 결국은 잘 견뎌내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너진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까지도 모두 다 흡수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더 나아가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혹은 대표의 태만과 혹은 불안감 이런 것들은 회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분석상으로는 데이터 분석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 기업은 생각보다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프 더 레코드 상황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정성적 분석 방법과 정량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량적 분석 방법,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회사였는데 정성적 분석 방법, 대표의 어떤 문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저가 느끼기엔 굉장히 체감적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사를 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단순히 수치와 어떤 뉴스만으로 분석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시고 또 회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황 대표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냐고, 발로 뛰어다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식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발로 안 뛰고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눈에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주시장에서도 눈에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거래량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데이터 값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에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정말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게 시장에서 핫하다고 해도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시장에서 그러한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례로 제가 일양약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 종목만 2만 원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건 안 갈까요? 그랬더니 결국은 3, 4배 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시장에서 매드팩터도 2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뭐가 해야 돼요? 시장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전 현란한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이제 누워가지고 저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믿으면 무엇을 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뭐 저도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법들은 크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 없습니다. 가격론, 시간론, 그 다음에 거래량론, PVT라고 그러죠. Price, Volume, Time. 이 세 가지에서 이제 파생되는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프라이스를 믿을 것인가, 발륨을 믿을 것인가, 타임을 믿을 것인가. 물론 이 PVT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면 PVT 기준 중에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주가가 처음에 주식이라는 방송이나 이런 주식이 들어왔을 때 프라이스론, 가격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론을 통해 가지고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엔빌로프 이런 것들, MACD, 트릭스 제가 보조지표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론, 높다, 낮다에 대한 평가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이 가격은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퀘스천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퀘스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무엇을 하냐, 시장 조성자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매수와 매도,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발륨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신뢰할 수 있어 없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얼만큼 거래량을 갖고 그 가격을 형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의 답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론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거래량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타임론적인 관점까지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종목이 가는 시간은 또 언제인가까지 해서 발달된 발전이 PVT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PV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 PVT까지도 온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T에 대한 관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V론까지는, 그리고 V론에다 T를 조금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 과정까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하셔라. 요즘에 요즘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와닿으시나 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황 대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시장 얘기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기법적인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 시장과 산업, 종목까지 다시 한번 녹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거래량 비율 매매법 2를 갖고 왔습니다. 와, 제가 거래량 비율 매매법 저번 주에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명쾌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못한다라는 전제로 됐을 때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에서 제가 황주명이라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죠.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폰 채팅방입니다. 오셔가지고 저와 또 다양한 어떠한 정보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거래량 비율 매매법 2라는 것은 뭔가 응용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응용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비율 매매법 1입니다. 1이라는 건 저번 주 강의입니다. 제가 이거 1에 대한 내용은 빨리빨리 스킵을 할 겁니다. 자, 1은 뭐냐면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대량 거래라는 것은 결국 그랬죠. 주식의 거래량은 뭐다? 신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데 전일 대비 2000%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2000% 이상의 거래량은 굉장히 핫한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조용했던 종목이 갑자기 이슈를 받고 두각을 받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00% 캔들이 중심 캔들이 됩니다. 이 중심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중심 캔들의 시가 다시 이 종목에 내려와서 이 시가 근처, 그러니까 세력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매집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제가 항상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죠. 왜냐? 우리는 좋은 종목을 찾고서 거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눌림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매집주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심 캔들의 시가 혹은 시가 돌파시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을 드렸었고요. 그 전략 속에서 우리는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추세 상승 확인 후 대시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아, 이렇게 주식 간단해도 됩니까? 간단해도 됩니다. 제가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이제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더니 제가 그런 얘기에 농담 삼아서 상담사 운영만 안 해봤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정말 발로 뛰면서 궁금하면 못 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 저거 다 겪어보니까 복잡한 사람일수록 돈 못 벌어요. 이 시장은 제가 보니까. 이 시장은요, 공부 잘한다고 돈 버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시장이요 또 너무 못한다고 돈 버는 시장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만의 간편하고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명확한 건 뭐예요? 자, 우리 명확한 포인트 한번 찾아볼까요? 2000포인트. 2000%죠? 2000% 명확하죠. 시가 혹은 시가 돌파시 매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다 겪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제가 나중에 이게 와닿으실 거예요. 결국은 저도 이 주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 데이부터 시작해 다 해왔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음이 편안할 때 수익은 벌더라고요. 우리 어떤 비즈니스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쫓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그 과정마다 걷게 되면 그게 결국은 승리를 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 마음으로 접근했다간 당해요. 특히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그 개인들의 그 심리를 집요하게 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약간의 그 딥앤백 뒤로 탁 서가지고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오케이, 물량 확인.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대량 거래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팔짱을 끼세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딱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나서 보는데 주식이 슬금슬금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딱 시가 오면 여기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왜? 그 대량 거래 일단은 왜 뭐지 모르게 내가 딱 쳐다보다가 그 시가 근처 내려오니까 딱 지켜만 보는 거예요. 딱 지켜보는데 오케이, 시가 매수.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매집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같이 글을 올리겠네요.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가 이런 어떠한 뭐에 대해 조금은 백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주식을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어떠한 그 강력한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현실적이고 항상 좀 차분하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세요. 여유롭게 하세요. 대신에 압도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하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팡팡 떠 있어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주식을 하는데 조금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방방,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방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철저히 알아서 공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만 바라보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업적인 부분도 이쪽과 연계돼서 진행을 한 거지. 제가 경영 컨설팅이라는 사업도 했었죠. 주식시장 이제 그 쉽게 방송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것도 보면 주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공부부터 시작해 다 이쪽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다각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 조금 서론이 이렇기 때문에 빨리 나갈게요. 추세 상승 확인 시 대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0% 이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굳이 기준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0% 낮출 수도 있고 바닥권에 둘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00%가 맞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처음에 정자세로 가요. 그죠? 그 정자세로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뭐 한 손으로 치는 분도 있고 그죠? 야구 배트 치듯이 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돼요. 근데 그 응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다음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2000%라고 하면 2000% 기준으로 해서 따박따박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뭐 비거리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똑같아요. 골프나 주식이나 똑같은데 비거리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어떠한 패턴들에 대한 응용이 있어야 되겠죠. 나에 맞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는 나에 맞는 타법을 만드는 거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든 골프든 사업이든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고점에서는 시가 돌파 시 매수가 유효하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가 돌파 시 매수하라는 건 너무 높은 자리에서는 돌파할 때, 힘을 줄 때 매수하라는 거고. 자, 대량 거래 발생 시 특별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21선 각도가 21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은 잘 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추가적인 부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만 갖고는 좀 불안할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만 보고 믿을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한 번만 더 보자 해서 더블이라고 그러죠. 두 번은 보자. 그러면 그 두 번을 보는 방법, 이 응용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같이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거래량 비율 매매법 1 적용 후 궁금하시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로직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기준봉의 거래량을 장악하는 대량 거래가 상승하면서 추가 발생 시 매수 포지션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량 거래가 2연속 발생했다는 것은 신뢰도가 향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2연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눌림도 1차 구간보다는 작고 상승 파도 또한 크다. 두 번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다 잊어버리셔도 2연속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1번, 한 번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어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사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나 하잖아요. 근데 유치한 게 잘 맞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갈매기 기법, 불사조 기법, 뭐 독수리 기법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힘을 못 쓴다. 근데 두 번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죽지 않는 종목이 된다 해서 불사조 기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유치하지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량 거래가 2연속 발생했다는 것은 뭐가 된다? 신뢰도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뢰도 향상. 그래서 눌림도 1차 구간보다는 작고 상승 파도 또한 크다라는 건데 준비된 분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1차 대량 거래 발생을 확인한 사람이 관심 종목에 넣가 있다가 2차 대량 거래가 발생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을요. 그렇게 뭐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뭐 A 방법 있고 B 방법 있고 C다 D, E, F, G까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종목은 안 합니다. 내 관심 종목에 있으면서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쉽게 얘기하면 내 관심 종목에 두고서 그 종목이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성질도 파악을 해보고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도 파악하고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의 호가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준비된 부분만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 속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처음 해요. 근데 장중에 막 날아가는 것들이 보여요. 막 팍팍 날아가면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사면 고점. 우리가 사면 고점. 제가 이제 예전에 뭐 K사 투자대회 나갔을 때 처음에 제가 입상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계속 했는데 욕심이 앞서잖아요. 자꾸 앞사람 끝나고 나면 6시 이후에 등수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패턴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등수 때문에 내 패턴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주가가 쭉쭉쭉 다시 밀려 내려가는 거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쉽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플러스 한 7% 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열지 말자.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보지 말자 하고 다시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1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감정 싸움이고 심리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 준비한 것만 했어요. 준비한 것만. 관심 종목에 두고 그 중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뭐 이 기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나서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분봉해서 탁 올라올 때 그때만 포지션 잡아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경험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직도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과 흐름과 매수와 매도의 심리가 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면서 회사의 성장성과 함께 투자에 대한 로직까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이 없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 진짜 머리를 다 뜯고 싶더라고요. 하기 싫어하면서 진짜 제가 그 2016년대까지 발간됐던 책은 거의 다 있었어요. 진짜 못 구하는 거 빼놓고는.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시 먹은 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럼 이 두 번째 본론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또 핵심 키워드 명쾌한 게 뭐여야 돼요? 2연속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2연속이 발생을 하고 나서 눌린 구간에서 작고 상승 파동 또한 구되는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2연속이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2는 뭐예요? 2연속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원은 여러 가지 로직들이 2000%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2연속. 그 원은 모르게 2000% 시가만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는 2연속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기억이 나시면서 쫙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로직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딱 접근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검색식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검색식 그냥 오픈합니다. 왜? 여러분들 수익 함께 하셨으면 좋으셔서. 사실은 그 표현이 좀 안 좋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관적인 건데 근데 이런 것보다는 수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직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로직은 뭐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2000%예요. 2000%. 자, 다시 빨간색으로 할까요? 2000%. 2000%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안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이 2000%라는 거예요. 2000%. 자, 일봉전이라는 건 전일자입니다. 전일자. 이게 증권사마다 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사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전 거래량은 전일자. 당일 거래량 비율이 2000%라는 거는 대세 거래량입니다. 대세 거래량. 그런데 이걸 응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응용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이것만 쓰셔야 될 분들도 있고요. 딱 보니까 이제 고수신 분들도 계셔. 내가 이제 2000%는 오케이, 더 응용할 수 있어. 나는 수익에 대해서 로직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이 2000%다. 요거를 바꾸면 돼요. 500%처럼. 여기 지금 200%로 돼 있잖아요. 요 숫자를 바꾸면 숫자가 딱딱딱 바뀝니다. 주식도 응용이 가능하는구나. 재밌으시죠? 제가 이제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동안 엄청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회사도 돌아다니고 뭐 다 해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직원도 어쩔 수 없이 많아지게 된 케이스가 된 건데, 근데 지금 딱 좋아요. 지금은 저희 구성원들이 딱 좋다고 보는 게 제가 이제 15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많을 필요도 없고 더 적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또 돌아다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결국 종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핵심 사항은 저의 눈이라고 저는 아직도 자부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또 탁 생각이 든 거죠. 그 검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식을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공부하면서 생겼던 로직들을 제가 하나씩 오픈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루틴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 응용 굉장히 간단하죠. 수치만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응용입니다. 응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로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종목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S맥은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주식수가 많아서 그렇게 확 당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로직을 통해서 이 종목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혈장치료제.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현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불현실적인 거, 막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뭐 어디 바다에서 막 보물이 발견됐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물이 발견되면 국제적 분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해외에서 뭐 광구가 터졌는데 그거 어떻게 나눌 건데요. 그런 거 저는 보지도 않죠.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제 머릿속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백신이 가능한 게 무엇일지를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분석해서 볼까요? 그래야지 투자 포인트가 잡히니까. 차트 보기 전에 내용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자, 여기서 가능한 어떠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데일리 방송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들어올 때 바로 열 체크를 합니다. 열 체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발열입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는 거예요. 열이 왜 발생해요?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덱사메타손이나 이런 것들이 염증 치료제구나. 염증 치료제는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하나 되셨죠. 재밌으시죠? 자,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또 어떤 부분이 예전에 이게 원래 지역 명칭은 안 적혔습니다. 우한 폐렴이었잖아요. 폐렴이었잖아요. 폐렴. 폐렴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폐에도 염증을 주는구나. 폐렴 관련주. 이렇게 호흡기 관련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호흡기 관련된 건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 호흡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 코로나19든 뭐든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좀비 영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감염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영화의 극단적인 장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완치자들에게 혈액 중에서 혈장을 뽑아가지고 다시 주입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혈장 치료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건 아직 제가 분석이 안 됐어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더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발열, 염증, 폐렴, 호흡기, 혈장 이런 쪽에 대한 두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단순히 무슨 뭐 이상한 약 이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현실 가능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손실을 안 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맥 같은 경우는 발열이냐 폐렴이냐 제가 녹십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혈장이냐 다이노나라는 회사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로 두각을 받는 거죠. 시장 트렌드주가 됐구나. 다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많다. 2억 주 이상이다 보니까 그 주식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대응은 필요한 종목이구나. 이러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합리성인 테두리 안에서 매매에 대한 로직을 잡아야지만 현실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맥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혈장 치료제 관련주인데 자,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자, 이렇게 터집니다. 그럼 첫 번째 관심 종목에 집어넣습니다. 자, 제가 관자인데 광자라고 적어놨네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루해지잖아요. 좀 지루한데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근데 이 관심 종목이 고가를 못 돌파했잖아요. 뭐 악성 매물 소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의심을 갖는 거.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데? 딱 이렇게 체크됐는데 다음 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또 터집니다. 이건 뭐예요? 의미 있는 상한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래량을 2번 정도 동반하는, 여기 한 번, 여기 2번 동반하는 시그널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눌림, 재차 대량 파동. 속도가 뭐죠? 2번째니까 빠르죠. 매매에 대한 로직은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물론 여기 2번째 대량 거래 보고 저가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셔도 됐겠죠. 시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도가 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S맥을 이렇게 봤으면 다른 종목도 볼게요. 자, 랩지노믹스는 제가 그랬죠. 진단키트 중에서 저는 딱 2종목 봤습니다. 그죠? 뭐 다양한 종목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딱 시젠이랑 랩지노믹스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해가 돼야지만 물론 다양하게 제가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정보 전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그래야지만 조금 더 기본 베이스를 토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는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옵니까? 자, 요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쭉 연결해 보면 요 자리죠. 윗꼬리가 발생하는. 자, 아까 전에 딱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무슨 느낌? 여기서 우리 아는 느낌 뭐죠? S맥이잖아요. 그죠? S맥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량 거래하고 윗꼬리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종가 양목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4일, 5일 괴롭히고 나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패턴성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아하! 이러한 매매 패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갔습니다. 매매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구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칙과 로직 그리고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결국은 가장 큰 현실적인 흐름이구나 라는 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2개 체크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한 6개 정도를 예시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고 공통분모를 통해서 우리는 매매 정확도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자, 웹젠입니다. 제가 웹젠도요. 게임 얘기가 언택트 얘기가 다 나오는데 게임 얘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상한 거예요. 게임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웹젠이 시중에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나올까요?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하더라도 게임은 언택트 특히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놀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게임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웹젠이 이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요.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죠. 지금 모든 차트들이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만들어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테스트 자리예요. 테스트를 딱 해봐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금 흔들죠. 왜? 누군 나가라. 잘 분석 못하는 분들은 흔들려서 나가라. 이게 뭐예요? 흔들려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흔들려서 나가라.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슛입니다. 그냥 쫙 올라가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눌렸다가 끌어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를 갖게 됩니다. 매매에 대해서 아래 꼬리를 잡고 쌍바닥 패턴을 잡으면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웹젠. 우리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 원칙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매도 6개월 이상 연장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양한 자료들은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하는 시간으로 가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차트가 다 똑같죠. 안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왜? 이러한 로직들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이데일리 맵에서 제가 또 합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 포털에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지도라는 뜻이죠. 그죠? 오셔가지고 다양한 부분들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니까 또 이데일리 맵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요. 5G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는데 딱 흐름이 여기 딱 발생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응용인 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여기서 딱 거래량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툭툭툭 올라가잖아요. 이 장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장점은 시세에 대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불사조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매매법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불사조 매매법은 결국은 굉장히 불같이 화르르 타올라야 되잖아요. 불같이 타오르는 종목이 우리가 매매에서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 원칙을 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CS 윈드. 저는 사실은 그린 뉴딜은 아직까지 이해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해하고 못하고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의 판단이 다양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정부 정책이 크게 두 가지예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IoT라든지 혹은 언택트 이런 게 디지털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은 뭐냐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린 뉴딜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장성보다는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 지금 유동성 장세가 현금 장세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런 어떠한 작은 어떠한 흐름에도 물론 큰 흐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흐름에도 자금이 모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디지털 뉴딜은 이해가 되는데 그린 뉴딜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속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에서 풍력이 가장 지금 핫하게 두각을 받고 있죠. 근데 그 풍력에서도 CS 윈드는 조금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순히 운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는 운을 바라보면서 하는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면 크게 수익을 나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가끔 그러한 글들이 있어요. 황 대표님, 제가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매도를 몰라서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바뀌어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매수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매수가 불안한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내가 어떠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든든한 누군가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본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CS 윈드는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거래량이 붙습니다. 자, 거래량이 붙고 나서 자 보시면 요거 이제 아시겠죠? 일반적인 로직은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땐 양봉.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할 때는 약간 이런 봉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거 어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주식의 교과서가 없죠?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올렸더니 기침이 좀 나오네요. 자, 이것은 경험을 통해 생긴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두 번째 윗꼬리가 발생할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라는 로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나 원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간단하죠, 그죠?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윗꼬리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 제가 예전에 주식을 일반적 론을 배울 때는 이게 안 좋다고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그레이브스톤이잖아요. 그레이브스톤.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덤, 돌무덤이에요. 근데 잘 날아가는 종목들, 잘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요. 오히려 그레이브스톤 나오고 잘 가요. 근데 그 그레이브스톤 중에서도 이게 음봉 그레이브스톤 말고 양봉 그레이브스톤. 양봉 그레이브스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급등을 준비하는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과 다른 내용이죠. 우리는 현실적인 거를 배울 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러스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도 사실은 여기 그레이브스톤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잘 갔죠.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면서 대량 거래 나오고 그레이브스톤 나온 다음에 딱딱딱 하고 팍. 이게 검색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량을 참냐면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놓치게 되죠. 근데 이 흐름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흐름에서 잘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법까지
모두 체크를 드렸고요. 자, 그럼 해외 증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공매도 금지될 줄 알고 미리 딱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정정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될 줄 알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값, 제가 말씀드렸죠. 금값이 조금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적중이죠. 왜 그러냐? 금값은 조금 다소 이제부터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제가 그랬죠. 아직은 조금 더 상승 흐름은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월물 기준으로 43에서 44달러 부근이 이게 이제 정황적인 부분은 자꾸 보여요. 근데 시장이 자꾸 축축축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도 이게 사실은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과하게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44달러, 43달러면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어제도 새벽에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쭉 밀렸어요, 사실은. 쭉 밀렸다가 갑자기 그냥 양봉으로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3에서 43달러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연은 잠시 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이런 금속에 대한 부분이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로직도 되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도너리인 건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빅스 위험성 지수요. 위험성 지수가 사실 이렇게 다시 코로나 재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가를 자꾸 아래꼴 잡으면서 위험성 지수도 슬슬 맞춰주려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약간 위험성에 대한 경계감도 조금 있습니다. 다만 위험하냐? Don't worry. 아직은 비하피입니다. 대신에 개별 초이스, 개별 종목에 대한 원칙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빅스 지수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망의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개인 투자분들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전적 정의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쉽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매도 자 일단 이걸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저의 관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키포인트만 체크해 드릴게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주식을 빌려서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쌍가게 다시 사들여서 숏 커버링이랍니다. 이거를 빌린 주식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A 종목의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 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의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러면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가지고 A 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다. 즉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예를 들면 60만 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5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 거예요. 60만 원에 그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한테 약간의 일정의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잠시 빌립니다. 명분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여 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대여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대여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자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그냥 갖다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50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50만 원짜리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이게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30만 원에 이 주식을 다시 받아서 50만 원의 값어치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소정의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20만 원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공매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의 로직이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한테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더 풀어가면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자, 그다음에 또 다시 사전적 정의로 가고 그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차입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고요. 보유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 공매도 우리가 대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차입은 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누군가는 들고 있어야 되고 수수료를 일정을 지불하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 누가 들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하락에 베팅을 하고 하락을 매수를 하고 다시 사는 걸 무차익 공매도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익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익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차익 공매도인데 어쨌든 간 공매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겠잖아요. 공매도 연장이 왜 주가 상승과 연계되느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는데 중립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어떤 부분이냐? 지금은요, 상품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못 벌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상승에 대한 로직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하락에 대한 로직이 들어오게 되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상승을 해도 수익이 나지만 공매도를 하게 되면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주가가 역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뭐 투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의 어떤 경제 불안정 속에서 공매도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이 양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해도 수익이 나고 하락해도 수익이 나니까 이게 양분화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면 즉 상승에만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상승 종목, 상승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의 효과로서 상승 로직에 대한 효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연장의 부분이 특히 급락에 대한 부분들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이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해도거든요, 사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왜 공매도가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냐, 하락에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고민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본다면 많은 투자자 참여자들이 한 가지 속에서 고민한다는 거죠. 단순화는요 결국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정리하면서 이야기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은 공매도 연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물 자산에 대한 혹은 지금 현재 텍트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금융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만 잘한다면 아직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안감이 조성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이 어느 쪽,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종목적인 부분으로는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마가편 전략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섹터, 즉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섹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치치질하는 건 맞지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기준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연장은 어쨌든 간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중심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은 결국은 명쾌한 이에서 시작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의 기준이 되는 시간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